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계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계발 잘 됩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10,000시간 동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 그런 생각해요. 아니 3시간씩 해가지고 매일 3시간씩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며 10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1만 시간 법칙을 보면은 10,000시간을 하긴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한 분야에 공부하는 자세로 집중적으로 3시간을 일하면요. 그게 바로 3시간입니다. 다시 해서 뭐냐면은 직장생활 한 10년쯤 했으면 도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1만 시간의 법칙 하면요. 근무 시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또 3시간씩 해서 10년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거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제 말 맞죠? 잘못 생각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대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근무 태도가 중요합니다. 되게 보면요. 유야무야 흐느적 전 이렇게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커피 한 잔 딱 받아놓고요. 또 가서 좀 수다 떠시다가 또 시작하다가 회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얼마나 회의를 느낍니까? 그 쓸데없는 회의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회의하고 또 나와서 보면 점심때 또 우르르 몰려나서 점심 먹고 12시 땡 하면 들어갑니까? 또 한 30분 늦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벌써 겨울에는 해 뉘어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와서 뭐 합니까? 술 먹고 사람 새기고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일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기획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관행적으로 전임자가 해놓은 작년에 해놓은 서류 꺼내가지고 거기다 다시 토시 고치고 날짜 고쳐서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맡았다 하면은 어떤 행사를 계획한다 하면 이 행사의 원칙은 뭔지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참 공부해가면서 3시간을 몰입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00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이미 그 부분에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엄청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였죠. 그리고 이번 강의는 뭐냐? 이제 관계와 소통입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하자는 거. 요새 소통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돌아보면은 결과를 놓고 거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고 다 좋으면요. 아, 그 사람 소통 잘해 그럽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이 삐거덕거리고 잘 되지 않고 뭐 실적이 나쁘고 하면요. 그 왜 그러냐? 원인 분석할 때 그 사람 관계와 소통이 안 좋아서 그렇다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소통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와 소통에 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역시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2번째는 나의 인맥은 어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나는 과연 소통하고 있는가 그 소통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고 있는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뜻이죠. 즉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 하면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 원칙대로 안 하고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그냥 끼리끼리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린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끼리끼리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나쁜 의미에서의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관계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도 마찬가지죠. 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이 관계 문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내 아내가 편찮다. 또는 내 남편이 아프다 할 때 병원을 간다 하면요. 제일 먼저 병원 가서 절차를 밟기 전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그 병원에 나 아는 사람 없나? 이거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가도 마찬가지죠. 뭐 좀 하려면은 거기 아는 사람 없나? 과천에 또는 저 세종시에 행정기관에 간다. 이때 말이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혹시 거기에 내 동창 없나? 찾지 않습니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간관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 CEO에서 조사했습니다. CEO가 될 수 있는 최고 덕목이 뭐냐 했는데 대인지능이 29.2%로 최고로 뽑혔습니다. 뭐니 해도 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업무 능력, 논리, 수학, 지능 이것이 24%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성지능이 17.4%.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그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인지능, 관계가 CEO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요 임원쯤 되면요, 저도 임원으로서 늘 느꼈는데 인간관계더라고요. 전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 자기 개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데 좀 등한히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픈 그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방법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술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 이후에는 인간관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 그 유명한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쓴 다니엘 핑크의 얘기입니다. 맞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일만 시간이 됐든 뭐 하든 어느 직장이든 간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충 업무의 마스터가 됩니다.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우열이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관계라는 거죠. 미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요새 신문 보면요 이런 거 있죠. 공기업이든 또는 개인기업이든 고위 관료 출신 장차관 한 분이 영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신문에서는 뭐 낙하산이라고도 하고 왜 고위 관료가 가느냐, 왜 경제 관료가 가느냐, 고시 출신이 가느냐 말이 많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삐딱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행정기관에다가 뭐 전화라도 하고 우리가 을로서 늘 갑을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종시에 뭐 허가를 내러 가야 되겠다,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할 때 아는 사람, 그것도 동기 동창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야, 나 그거 좀 해주라 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이 가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군요. 고위 관료들이 내가 물론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는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숙제죠. 물론 인간관계 위주의 세상을 안 만드는 것 이것도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시고요. 일단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맥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넓게 새기는 거죠. 페이스북을 해도 인간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트위터를 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트위터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뭐랄까요 정치적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도 저 자신이 참 좀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글 하나 올려놓고 좋아요가 몇 개가 나오나 이거 점검해 보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내가 부탁할 때 내 일처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전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내가 급할 때 내가 전화 한 통화로 부탁을 하면 또는 만나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해줄래요? 할 때 내 일처럼 띄워줄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 인맥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그분이 거기까지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그것을 느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로이드 킹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사람 많이 알으면요. 때로는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마당발 하죠. 마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새겨보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실험해봤는데요. 50명만 깊이 새기면 일요일이 없습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일을 좀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일요일인데 옛날엔 주일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요새로 얘기하면 토요일, 일요일 여기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가족하고도 같이 지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골프를 나가보니까
한 6km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6km를 걷는 동안에 하루를 다 허비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냐면요. 우리 동네를 6km 걷습니다. 그럼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만 관계성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 사람은 꼭 압니다. 전혀 아는 사람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로이드 킹의 얘기처럼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 아세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냐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현실인걸요. 그냥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늘 아는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 즉 스타벅스의 회장님이 얘기했죠.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하라.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인맥만큼 큰 재산은 없다. 스타벅스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맥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슨 뭐 아주 용의 주도하게 뭐 이거 하는 게 보다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점심 식사할 때라도 그 시간을 잘 내서 기왕이면은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 늘 직장에서 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경제적인 인맥 관리 기법이 되는 것이겠죠. 한번 이 시간에요. 아니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요. 종이를 내놓고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냐고요? 아시는 분 중에서 쭉 명단을 놓고 스마트폰에 보면 명단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중에서 내가 무슨 부탁을 할 때 들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한쪽에 중복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분해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꼭 필요한 인맥이 누구냐 했더니 어떤 분 의사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다급할 때, 몸 아플 때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의사,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아는 분 계신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법조인, 변호사라든가.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내 인맥을 쭉 그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적어 나가다가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술수적이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차력하셔야 됩니다. 차력 아세요? 어디 가시다 보면은 추럭을 갖다가 한 사람이 끄는 경우 있죠. 입에다가 밧줄을 메고 막 끌어댑니다. 그 차력이라고 하죠. 근데 차력이라고 하는 게요. 한문을 보면 재미나요. 그 빌릴 차자입니다. 빌릴 차, 힘력. 그 자동차 차자가 아닙니다. 차를 끈다고 차력이 아니고요. 힘을 빌리는 게 차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라던가 자기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어디선가 힘을 빌려서 한 인간이 부릴 수 있는 힘을 훨씬 능가하는 힘으로 차를 끄는 거죠. 저는 이 인맥을 만드는 게 바로 차력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만 하다 보니 여기도 맥히고 저기도 맥힙니다. 하다 못해요.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더라도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어디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 대상 그곳을 어떻게든지 공략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내 동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괴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맥이 바로 차력이에요. 내 인간의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힘의 그 용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인맥을 50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소위 인간자원 개발하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데 저는 인간자원 개발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인간자원 개발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들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인맥도 자원으로 보고 그걸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자원 개발할 때, 즉 인간관계를 할 때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몇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NT 법칙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GNT, Give and Take 법칙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제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톰 피터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라면 Give and Take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겠다고요.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 속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정을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어떤 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도 정을 베풀겠다고 해서 우리는 테이크 앤드 기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나에게 친구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베푼 것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배려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겸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주고 받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지 일방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GNT 법칙을 마음속에다가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소통 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소통은 소주 먹고 통하는 게 소통이다 이러는데 같이 어울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경청이라고 합니다. 들어준다. 근데 들어준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들어준다.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들어줄게. 이거 뭡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걸 해준다는 얘기죠. 해줘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고 나중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다시 한번 공감 능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자성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셨던 장군님 한 분 참 덕장이 계셨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냐면요, 장군과 사병이면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의 군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제가 소대장 할 때인데요, 이분이 딱 오시면은 소대장들 전부 바짝 군기가 들어서 겁내는데요,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십니다. 모든 장교들 사병들이요, 그 사단장님이 나타나시면요 손을 흔들고 난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부하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 이것을 마음속에다 잘 담아두시고 그리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객과의 소통을 잊지 마십시오. 소통 중에 중요한 게요, 상사, 부하, 동료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감동스러운 사례가 있었죠. LG U+의 얘기입니다. 전화, 젊은 직원이 LG U+입니다 했는데 그 전화를 거신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 여성께서 LG 플랐다고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된,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 남자분이 끈질기게 LG U+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서비스 업계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고객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고객하고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한번 바깥에서요, 여러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보세요. 임원을 꿈꾸는 분이라면은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고객하고의 소통 창구가 홈페이지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저는 여러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는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왜 어렵게 돼 있느냐?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처럼 돼가지고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난 전혀 무식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떠듬떠듬 한번 그 절차를 밟아보세요. 되는가? 안 되면 그 홈페이지는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3가지.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맥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까? 인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부탁할 때 내 일처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맥 지도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동료부와 상사와 잘 소통하고 있는가? 혹시 잘 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특히 상사가 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신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사,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신세대하고 소통할 때는 딱 3마디만 하라. 삼소, 옳소, 그렇소, 맞소. 그렇다, 맞다. 이렇게 옳소, 그렇소, 맞소. 이것이 소통의 핵심이라는 거죠. 3번째, 당신의 공감 능력은 어떠냐.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GNT, 기브하고 테이크하고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게 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은 임원으로서 손색 없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시고 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